안녕하세요. 밑줄그어 수다의 준혜, 민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수다 떨어볼 책은 중국 작가 위하의 장편소설 인생인데요.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의 뒤편에 보시면 이 시대를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헌사라고 평을 해놓았습니다. 이 책은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94년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보셨어요? 못 봤죠. 하지만 영화 리뷰는 한번 어.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같이 봐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던 작품의 원작인 소설을 어떤 내용일지 같이 수다 떨어볼까요? 네. 와. 저희와 함께 수다 떨어볼 게스트분이 한 분 오셨죠. 천공을 저희와 함께 같이 하고 계신 유진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청년 공부 자립 프로젝트 쿵푸밴드 2학년 쿵푸밴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요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남산과학원에서 온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도 굉장히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가지고 한 세월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모범생이라고 소문이 나셨는데요. 아니 모범생이 아니라 관성입니다. 관성. 관성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알아서 해야겠죠. 자를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이 인생을 함께 수업 들어갔고요. 네. 아니 제가 이번 그 천공자 2학년 에세이를 서평 쓰기로 했었는데 그 서평을 이 인생 소설로 썼거든요. 근데 거기 서문에 썼던 내용이 이 인물의 그 여기에 등장하는 푸구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흔한 클리셰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전쟁에 끌려가고 뭐 집안 다 말아먹고 뭐 어머니와 아버지와 뭐 아들, 손자, 뭐 사위까지 차례로 다 잃어가는 이런 굉장히 슬픈 스토리인데 그런 스토리 안에서 푸구이가 이런 사건들, 상황들을 대하는 푸구이의 태도가 있어요. 근데 이 태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멋있어. 이 태도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다른 소설들의 그 흔한 클리셰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소설들과 좀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서 요거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도 그 굉장히 슬픈 일이고 막 화가 날 법한 그런 상황들에서도 누구를 막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 없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힘이 어떤 걸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짜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푸구이를 망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책이 그 푸구이라는 노인이 나와서 이 노인이 들려주는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일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은 목차가 따로 없는 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인 것 같은데, 목차 대신 그러면 그러네요. 그쵸, 목차가 없어가지고 대신 서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문에서 눈에 들어오신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서문의 모든 부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세상에, 저 밑줄. 오. 밑줄 그었어. 밑줄 그어수다네요, 정말. 네, 밑줄 그었어요. 자를게요. 왜요? 왜 자꾸 자르죠? 저는 그 씨앗 문자 3개 가지고 가길래 네. 책 안에서 말고 서문에서 또 하나 가져왔어. 너무 좋다. 만약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어떤 권위를 갖는다면 아마도 그 권위는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다. 작품이 완성되면 작가의 권위는 점차 사라진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작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독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나의 옛 작품들을 읽으며 내가 느낀 감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미 완성한 내 작품을 읽을 때 내 안에서는 종종 낯설다는 느낌이 솟아오른다. 모든 독자는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과 상상력의 기초에 문학작품을 읽는다. 만약 이 작품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분명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일깨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 대한 그의 이해와 감상은 다른 독자는 물론 작가의 그것과도 전혀 다를 것이다. 나는 작가로서 동일한 내 작품이라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는다. 생활이 변했고 감정도 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작가가 자기 작품의 서문에 쓰는 내용을 사실 한 사람이 독자로서 느낀 바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독자는 문학작품에서 자기가 일상에서 느껴온 것들을 찾고 싶어 한다. 작가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느껴온 것 말이다. 문학의 신비로운 힘은 여기서 나온다. 모든 작품은 누군가가 읽기 전까지는 단지 하나의 작품일 뿐이지만 1000명이 읽으면 1000개의 작품이 된다. 10,000명이 읽으면 10,000개의 작품이 되고 100만 명 혹은 그 이상이 읽는다면 100만 개 혹은 그 이상의 작품이 된다.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작품을 자기가 뭔가 생산해낸 거, 자기가 창조해낸 거, 자기 소유물로 느끼기 되게 쉽잖아. 근데 그냥 진짜 그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이 독자로 읽는다는 게 작가부터가 멋있는데? 유진이는 저 이게 약간 자기 작품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책 안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떠나서 한 사람이 독자가 된다는 것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았던 게 단지 하나의 작품이긴 하지만은 이게 1000명이 읽으면 1000개의 작품이 된다. 이것들이 뭐 저희가 국어 시간 뭐 고등학교나 뭐 그런데 국어 시간 그런 거를 하면은 그런 거 막 말하잖아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딱 진짜 이 딱 하나의 작품 해설, 진짜 완전한 작품 해설이 있을 것처럼 그런 이 작가의 의도를 계속 구하려고 하고 이 작품의 이 맞는 방향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읽는 그게 바로 이 작품인 거지. 내가 뭐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1000명이 읽으면 1000개의 작품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이제 또 한 여러 번 읽으면 그때마다 다른 작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는 것 같고. 하긴 우리도 막 영화 볼 때도 어렸을 때는 재밌게 봤는데 맞아. 지금 보니까 완전 재미없고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나는 되게 예를 들어서 막 어린 왕자나 이런 거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동화 같은 느낌만 있잖아. 근데 성인이 됐을 때 그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동일한 내 작품이라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는다. 생활이 변했고 감정도 변했기 때문이다. 진짜 문학 작품은 내가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생활이랑 감정이랑 함께 간다는 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게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뭐 어떻게 예시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만나는 게 진짜 이 책이 이렇게 생겨먹은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생활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드러나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작품을 낸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쓴 책이겠지만 이 안에서 내 인생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서문이었습니다. 진짜. 맞아. 이게 서문을 처음 책 읽었을 때는 완전 감동이다 이러면서 지나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번에 에세이로 서평 쓰기를 하면서 한 2주 정도 이 책을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3번 읽을 때마다 울음 포인트가 조금씩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전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그 2주 동안에도 생활하고 나의 감정이 변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 한국어판 서문 여기도 너무 멋있지 않아? 이 작품의 원제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넘치는 말이다. 그 힘은 절규나 공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내, 즉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현실이 우리에게 준 행복, 무료함과 평범함을 견뎌내는 데서 나온다. 인생이라는 작품은 개인과 운명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감동적인 우정이다. 왜냐하면 그
그 둘이 서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그의 우정은 서로 상대방을 포기할 방법이 없고 서로 원망할 이유도 없다.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은 흙먼지 풀풀 날리는 길을 함께 가고 죽을 때는 빗물과 진흙 속으로 함께 녹아든다. 아울러 인생은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나는 인생이 눈물의 넓고 풍부한 의미와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인생에는 우리 중국인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다.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풀어낸 이야기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문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은 작가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야기한다. 독자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일어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나 근데 이거 서문 나 혼자서 읽었을 때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 또한 나는 인생이 눈물의 넓고 풍부한 의미와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을 때 절망이란 존재하는데 이거를 푸구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이거를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인생에 절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건 이미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얘한테 이제 막 진짜 어떤 대항을 하느냐 아니면 뭐 수능을 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가져가기 쉽잖아요. 사실은 그냥 진짜 이 절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도 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넘치는 말이다. 근데 이 힘이 그냥 절규나 공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절망을 대하면서 막 진짜 절규하거나 막 공격하면서 이 절망을 때려 부수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는 거다. 그냥 진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현실이 우리에게 준 행복과 고통, 무료함과 평온함을 견뎌내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그쵸. 와, 진짜 멋있다. 이게 언니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이게 절망 이런 단어도 우리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우리가 절망스럽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상황이 절망으로 느껴지는 거지. 여기서처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했을 때 절망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그 우정 자체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이 둘은 서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증오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운명과 뭐 우정을 맺어 아니면은 뭐 여튼 운명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냥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 증오도 하고 있다 이거죠. 맞아. 그러니까 푸구이가 그냥 마냥 이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진짜 담담하게 이렇게 숭고하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푸구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눈물이랑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물론 절망이는 없다고 하지만. 근데 진짜 그냥 감사만 했으면 또 안 와닿았을 것 맞아. 같아. 감사만 했으면 약간 그건 약간 사제적인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고. 사실 고인 아니야? 그럼 그쵸. 증오도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우리도 뭐 우정할 때 친구들이랑 맨날 친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 싸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절기도 했다가 고맙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우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랑 우리의 그 일반적인 우정을 운명의 영역까지 넓혀간다. 근데 거기도 이제 왔다 이러면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저의 시험 문장은 모두가 그렇다는 저의 시험 문장은 63쪽인데요. 이게 저희 천공자 2학년 세미나 할 때도 모두가 이 부분에 주목했다고 한 번씩 언급했던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푸구이 노인처럼 잊히지 않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그처럼 또렷하게 또 그처럼 멋들어지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고는 또 없었던 것이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젊었을 때 살아왔던 방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는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노인을 시골에서 만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생활이 그들의 기억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대개 지난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남강한 미소를 지으며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별다른 애정이 없는 듯 마치 길에서 쥐어들은 것처럼 몇 가지 사소한 일들만 드문드문 기억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소한 기억마저도 자기가 아니라 남에 대한 것이었고 한두 마디 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표현해버렸다. 그곳에서 나는 종종 젊은 세대가 그들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이를 개 몸뚱어리로 먹었나. 그러나 푸구이 노인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기 좋아했고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또 한 번 그 삶을 다시 살아보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새의 발톱이 나뭇가지를 꽉 움켜잡듯 나를 단단히 사로잡았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가져온 시험문은 사실 이거거든요. 저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솔직히 겹칠 줄 맞아. 알았던. 아니 이게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굉장히 멋들어지고 또렷하게 이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 푸구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그 이 63쪽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푸구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진짜 생동감이 넘쳐요. 자기가 도박에 빠졌고 뭐 집안 말아먹었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자기의 추한 과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또렷하게 기억해냈는지 다시 재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또 담담하고 담백한 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막 부풀리지도 않고 허풍을 막 떠벌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푸구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사람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화자 나인데 이게 이 사람은 푸구이 노인이 과거 회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것이고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가득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걸 이만큼 좋아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이전에 이 푸구이 노인만큼 내 인생을 이렇게 애정해 줄 수 있나? 애정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삶을 애정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푸구이 노인이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 회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했잖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하고 싶거든? 근데 귀찮다. 무슨 뭐가 귀찮아요? 어느 부분이? 언어화 해내는 과정이.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다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푸구이 노인처럼 뭐 자기가 뭐 살았던 마을의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를 다 설명해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잖아. 그 뭔가 인지적으로 어쨌든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그거를 이런 뭐 평범한 언어든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글로 쓰든 말로 하든 우리 보통 다이어리 쓰기도 하는데 나는 이 부분 읽으면서 왜 나는 귀찮게 느껴지지? 귀찮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치?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 너네도? 네. 귀찮은 이유가 다 다르긴 한데 귀찮다는 거잖아. 유진이 넌 뭐가 귀찮은데? 나는 귀찮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민주쌤 말을 들으니까 뭔가 귀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뭔가 이제 내 삶을 이제 말을 하려면은 이제 그걸 언어화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 언어화 작업이 난 너무 잘 안 되는 거지. 나도. 그 뭔가 이렇게 말해도 살짝 미묘하고 이렇게 말해도 뭔가 이상하고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충 퉁 치고 말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단 아 말이죠. 그래서 너가 퉁친다는 표현을 썼구나. 그래서 퉁치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퉁치고 나면은 이제 그냥 나 스스로 뭔가 답답한 거죠. 이게 이게 내가 말하고 싶었던 이게 내 삶이 아닌데 내가 말하고 싶었던 삶이 뭔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계속 내 삶을 진짜 새롭게 언어화 시키려고 하는 그 무고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약간 뭔가 점점 자라면서 내 삶이랑 멀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 이 말이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냥 진짜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는 완전 내 상황에 완전 푹 빠져서 논 거예요. 그냥 진짜 내 삶 완전 즐겨 인조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제 그 이후로는 진짜 뭔가 진짜 내가 사는 삶인데도 그냥 딱딱하게 서술하듯이 무슨 막 추리소설처럼 막 이렇게 서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뭔가 점점 자라면서 이게 진짜 내 삶을 그 삶 자체로 즐기지를 못하고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해야 돼?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거기 그 안에 있는 나의 감상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나의 행동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은 그때 뭐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뭐 그런 것까지 다 맞아. 뭐 엄청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대학교 시절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뭐 걔네랑 술 마셨고 뭐 그때 과제 했고 약간 그게 살짝 희미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 더 생생한 것 같아. 더 오래전일 때도. 이 차이가 뭐지? 신기하다. 근데 푸구이는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잖아. 이게 이 에너지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다른 시험 문장을 살펴보면서 좀 더 푸구이에 대해서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